오래전부터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참 잘 살아오셨다고요. 그 진심을 전하고 싶어 오늘 매주와 연탄이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이름 대신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리게 됐을까? 아마도 그 시작은 우리가 인생에서 나보다 가족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시절엔 그냥 살아내는 게 당연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도시락을 싸던 소리.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찬물에 빨래를 치대던 그 차가운 감각. 그때 우리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내가 안 하면 내 자식이 굶고 내가 안 움직이면 내 가정이 멈추니까.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닌 가장 뜨거웠던 청춘을 살아낸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셨나요? 그럼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을 듣는 분들께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은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누구를 가르치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그 시절의 우리를 그대로 꺼내요. 조용히 바라보고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시절은 늘 바빴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했고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쉼을 몰랐던 게 아니라 쉼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면을 하나씩 꺼내볼까요? 첫 번째 장면. 새벽의 부엌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집안은 어둡고 손끝은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엌으로 향하죠. 불을 켜면 눈이 시큰하고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 소리가 그 새벽에는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 김이 훅 올라오고 쌀 냄새와 따뜻한 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달그락 달그락. 반찬통이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밥을 누르는 소리. 김치 한 조각을 잘라 넣을 때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락 뚜껑을 닫는 딱 하고 잠기는 소리. 그 소리는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낸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때는 누가 대단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해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건 사랑이기도 했지만 생활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겨울의 빨래입니다. 수돗물을 틀면 손등이 먼저 움찔하던 기억. 찬물에 손을 넣는 순간 숨이 한 번 멎는 느낌. 빨래를 치대면 손끝이 저리고 비누 거품이 얼어붙을 것 같고 물비린내와 비누향이 섞인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집안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서 따끔거리는데도 그때는 밴드 붙일 시간도 아까웠죠. 빨래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때의 우리는 아파도 된다보다 끝내야 한다에 익숙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우리 집의 겨울을 지켜주던 연탄입니다. 그 시절 우리 집들의 풍경을 떠올려 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연탄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담장 밑에 가득 쌓아두던 그 검은 연탄들. 그게 곳간에 쌀 쌓인 것보다 더 든든했던 시절이 있었죠. 밤중에 연탄불이 꺼질까봐 자다가도 일어나 연탄 집게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던 그 서늘한 공기 기억나시죠? 구멍을 딱 맞춰서 새 연탄을 올리고 아래쪽 다 탄 연탄재를 뺄 때 그 묘한 쾌감. 손에는 연탄가루가 묻고 코끝에는 겨울 냄새가 묻고 어깨에는 찬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혹시라도 가스 냄새가 날까봐 머리맡에 동치미 국물을 떠다 놓던 풍경. 그 동치미 국물은 그저 국물이 아니라 우리 집의 안전장치였고 누군가의 불안이었습니다. 연탄은 참 묘한 물건이었습니다. 따뜻함을 주는 동시에 늘 조심해야 했고 한순간 방심하면 큰일이 날 수 있었죠. 그 시절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따뜻함은 있었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고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 아버지의 퇴근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어떠셨나요? 지금처럼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는 드물었습니다. 늘 피곤해 절어 들어와서는 밥상 머리에서 말없이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분들. 말이 없는 아버지. 그 말 없음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커서야 알게 됩니다. 그 말 없음은 필요였고 책임이었고 참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면 동네 어귀에서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던 그 노란 종이봉투. 봉투 안에서 갓 튀겨진 통닭 한 마리는 온 가족의 축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작 닭다리 하나 제대로 안 드시고 나는 밖에서 먹고 왔다며 헛기침을 하셨죠. 그땐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참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노란 봉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해 이만큼 버텼다. 라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사랑 고백이었죠. 그때의 아버지들은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말했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 냄새, 작업복의 먼지, 신발에 묻은 하루. 그 모든 것이 말 없는 편지였던 셈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 어머니의 하루 끝입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밥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씻기고 다음날 준비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앉습니다. 그런데요. 앉아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앉아서도 걱정하고 앉아서도 계산하고 앉아서도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 반찬은 뭐 하지? 학용품은 사야 하나? 돈이 모자라면 어디를 줄이지? 어머니의 머릿속은 언제나 가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은 자주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 대신 역할로 불렸고 역할은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 아이들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 시절의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둘이 나눠 먹고 바나나 우유 하나를 손에 쥐고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면 그날은 축제였습니다. 새 운동화 한 켤레가 생기면 비 오는 날엔 물웅덩이를 피해 조심조심 걷던 기억. 새 신발이 젖으면 마음이 젖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 신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환해졌으니까요. 일곱 번째 장면. 전화와 기다림입니다. 그 시절엔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바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 전화가 있던 집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누군가는 뛰어가고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누군가는 괜히 옷매무새를 만졌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동전을 만지작거리던 손. 동전이 떨어질까봐 주머니를 꼭 쥐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하나에 하루가 바뀌던 시절. 기다림이 많았던 만큼 마음도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면. 명절의 부엌입니다. 명절이 되면 집안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리고 뒤집개가 철판을 긁는 소리가 나고 부엌의 열기가 거실까지 밀려나오던 날. 어른들은 분주했고 아이들은 괜히 눈치를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거 만지면 안 돼. 조용히 해. 아이들은 조용히 TV 앞에 앉아 명절 특집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힘들 속에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불편함이 어떤 때는 외로움보다 낫다는 걸 우리는 그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장면. 이웃의 온기입니다. 그 시절엔 반찬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번 더 만들면 옆집에 가져다 주고 김치 담그면 한 통씩 돌아가고 아이가 열이 나면 어디가 아파? 하고 같이 걱정해 주던 사이. 문을 열어놓고 지내던 집도 있었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지던 동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군가의 기척이 낯설지만 그때는 기척이 안 들리면 오히려 걱정이었죠. 어제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픈가? 그 관심이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지만 그 관심 덕분에 살 수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10번째 장면. 참는 게 당연했던 마음입니다. 그 시절엔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을 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속상해도 억울해도 서운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접어두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면 가슴 한쪽에 쌓여서 가끔씩 이유 없이 눈물이 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조차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마음에도 엄격했습니다. 11번째 장면. 시간의 속도입니다. 그 시절의 하루는 길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길었고 할 일이 많아서 길었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때는 해가 지는 게 느렸고 저녁 공기가 바뀌는 게 느렸습니다. 창문 밖 색이 천천히 바뀌고 골목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면 아, 하루가 끝나간다. 그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12번째 장면. 그렇게 쌓인 당연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부족한 환경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고생이라며 한 번도 생색내지 못했던 그 시절. 하지만 그 당연함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날을 버티셨나요? 얼마나 많은 새벽을 일어나셨나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삼키셨나요? 그 시절엔 그냥 살아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의 노신사와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며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갔나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는 가을이 되어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여름 내내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잎을 틔웠던 나무만이 가장 붉은 단풍을 만들어내죠. 여러분의 주름은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낸 영광의 흉터이고 여러분의 하얀 머리칼은 그만큼 많은 지혜를 쌓아왔다는 증표입니다. 이제는 자식들 걱정, 돈 걱정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강박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지세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집어보고 가고 싶었던 동네 뒷산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국을 끓일 때도 오늘은 내 입맛을 한번 생각해보고 옷을 고를 때도 오늘은 내가 편한 옷을 먼저 골라보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를 다시 찾는 길이 됩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군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밥상을 차렸는데 7순이 넘어서야 나를 위해 예쁜 접시를 샀다고요. 그 접시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나의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그 시절 그냥 살아내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이제는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햇빛이 따뜻하면 따뜻한 겁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혼자 밥을 먹어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도 된다. 쉬어도 된다. 내가 먼저여도 된다. 이 말에 익숙해져도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합니다. 잠시나마 고단했던 현실을 잊고 그 시절 그 뜨거웠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거친 자기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참 잘 살아왔다.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맙다. 라고요.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매주와 연타는 구수한 추억과 따뜻한 이야기 한 보따리 챙겨두고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